자, 원이 X축에 접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접할 수가 있죠. 중심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A, 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반지름은 여기서 요 한 점으로부터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겠죠.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좌표, 중심의 좌표 A, B에서 B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Y좌표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R이라고 또 문자를 사용하지 말고 그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근데 X축의 아래쪽에서 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중심은 마찬가지로 A, B라고 두지만 이때 B값은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길이가 또 반지름이 되기는 하는데 얘를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가 되므로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이 x축에 접한다면 중심은 a, b라고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b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하는데 a와 b를 몰라요. 그래서 지나는 두 점, 한 점 x1, 한 점 x1, y1 넣어서 ab에 대한 식 하나, 다른 한 점 x2, y2 넣어서 ab에 대한 식 하나, ab 연립방정식. 그럼 원이 Y축에 접한다면 Y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중심은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A, B라고 둘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러던지 좌우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좌우 길이. 그러면 절대값 a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그래서 지나는 두 점, 한 점 넣어서 A, B식 하나, 다른 한 점 넣어서 A, B식 하나, AB 연립방정식. 이번에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X축, Y축 이렇게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런 식으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이때 R 값은 양수일 거예요. 자, 그러면 1사분면에서 접하면 요 중심은 R, R이 되겠죠. 반지름은 R이고 2사분면에서 접한다면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R이고 3사분면에서 접한다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R. 4사분면에서 접하면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R. 자, 그래서 중심이 R, R이라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만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면 여기가 뿔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로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원인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7이다. 이러면 3, 마이너스 7은 몇 사분면 위의 점이에요? 4사분면 위의 점이죠.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7이다. 이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지나면서 4사분면에서 접하려면 아마 한 이 정도? 이렇게? 요거는 좀 너무 심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옮겨서. 안 맞네. 어떡하지? 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얘를 좀 오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더 커지겠죠. 어쨌든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거는 걔가 몇 사분면 위에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원인지를 알려주는 힌트예요. 그러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중심이 자, 요렇게 된다면 중심이 r, 마이너스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제 미지수는 r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7을 xy에 각각 대입해서 r을 구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요렇게 L1이라는 직선이 있고 요렇게 L2라는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어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요런 점도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직선으로 완성되죠. 자, 이 직선, 빨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L1 위에 점 2을 지나기도 해야 되고 L2 직선 위에 점을 지나기도 해야 돼요. 두 직선을 동시에 두 직선을 동시에 지나야 돼요.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도 0, 얘도 0.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요게 이제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즉 K값에 따라서 이러한 직선이 무수히 많은 직선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점을 집어 대입해서 K값이 하나로 결정되죠. 자,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 요렇게 5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 요렇게 5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원 얘를 O2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원 요렇게 O2가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 아까 했지만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렇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원이 나와요. 그거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는 0을 만족시키는 점이기도 하고 얘는 0을 만족시키는 얘는 0을 만족시키는 점이기도 하다. 그거를 어떻게 하죠? 자,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도 만족해야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도 만족해야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그러면 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될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남과 동시에 뭐 이런 한 점, 3,7, 뭐 3,1, 뭐 이런 한 점도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이 하나로 결정되죠. 요렇게 하나로 결정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K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요 원은 지금 빨간 원이에요. 빨간 원인데 3,1을 지난대. 그럼 3,1, 3,1, 3,1, 3,1을 각각 x, y에 대입을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구한 k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몇 x 제곱, 몇 y 제곱, 몇 x, 몇 y, 상수항 이렇게 새로운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두 원의 교점을 마찬가지로 요거를 어떻게 빨간 원만 이렇게 지우는 방법은 없나? 자, 이렇게 이제 파란 원까지 이렇게 일단은 했어요. 이렇게 파란 원까지. 그래서 요 초록색 원과 파란색 원과 초록색 원의 교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초록색 원, 파란색 원의 교점,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어야 된대. 그러면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죠. 자,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네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 요 두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 두 점은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즉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도 만족시키고, 그 말은 이 원 위의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도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은 즉 이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데 그러면 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직선이 돼야 되므로 이때 k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선은 2차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고,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굳이 k라고 안 해도 되죠. 그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걔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해요. 그 직선을. 자, 왜 공통현이냐? 얘의 현이기도 하고, 즉 공통현의 방정식.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해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사라지죠. 그러니까 1차 ax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두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같은 한 점에서 만난다. 서로 같은 한 점. 서로 같은 두 점. 즉,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그거를 각각 어떻게 판별을 했죠? 판별식으로 판별을 했죠. 2차 방정식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 그러면 y는 2차식, y는 1차식, 요 1, 2차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래서 교점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얘도 원과 직선이 하나, 둘, 셋, 원과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x제곱 y제곱 플러스 삐리리 이런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고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상수항은 0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이 각각 두 개다, 하나다, 빵개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잖아요. 뭐로? 판별식으로. 자, 어떻게 하냐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그러면 y자리 x에 관한 식이 대입이 돼서 요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 판별식은 0이다. 근이 없다. 사실은 허근을 갖는 거죠. 실근은 없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자, 그렇게 판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라고도 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판별식을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죠. 그 점을 원의 중심인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거를 D라고 할게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렇게가 돼서 R이 더 길어요. D보다. 만약에 접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게 되고 만나지 않는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자, 그 요거로 판별하는 게 더 식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 D와 R의 관계식으로, D와 R의 관계로. 요 D는 뭐냐? 중심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요 R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다. 그래서 R이 더 길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D는 R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D가 R보다 길면 만나지 않는다. 그럼 요거랑 조금 헷갈릴 텐데, 어떻게 외우냐면, D, D, distance. 너무 멀어. 반지름보다 더 멀어.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겠죠?